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금융계의 정면 충돌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짐 채노스하고 네, 맞아요. 짐 채노스랑 또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기업이죠. 스트래티지.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가치평가 논쟁인데요. 저희가 공유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참 의견이 팽팽하더라고요. 네, 핵심 질문이 딱 이거죠. 채노스는 스트래티지 주식 팔고 그냥 비트코인 사라. 그렇죠. 주가가 실제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너무 높다 이 말이죠. 반면에 스트래티지는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 금고가 아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운영회사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네,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이게 또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채노스 논리부터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사실 그의 주장은 상당히 직관적이긴 해요. 네, 채노스는 스트래티지를 그냥 폐쇄형 펀드 비슷하게 보는 거죠. 폐쇄형 펀드요? 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자산, 여기선 비트코인이죠. 그걸 담고 뭐 별다른 활동 없이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아하. 근데 스트래티지 주가는 그 보유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딱 와닿던데요. 11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스트래티지 주식에 22만 달러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 금융 시각에서는 이건 뭐 명백한 가격 오류, 미스프라이싱이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은 결국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요. 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뭐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일 수 있죠. 프리미엄이 과하다. 근데 여기서 스트래티지의 반박이 정말 흥미로운 거죠. 훨씬 복잡한 금융 전략이 숨어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비트코인 운영회사라고 부른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요. 단순 보유가 아니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 레버리지를 써요. 아, 레버리지까지요? 그럼 위험도. 네, 그렇죠. 위험 부담도 당연히 커지죠. 그리고 뭐 우선주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또 조달하고요. 자금 조달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네요. 네, 이걸로 계속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펀드랑은 완전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둘째로 이 사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지금 한 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걸 담보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브 이런 이름의 우선주 형태 신용상품을 또 발행해요. 근데 이게 비누적 우선주라는 게 특이해요. 비누적 우선주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서 배당을 한번 건너뛰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그 밀린 배당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 배당을 건너뛸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이 자금이 상환할 필요도 없고 뭐 청산 위험도 없는 거의 영구적인 자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그게 금융적으로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약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스트래티지 주장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쟁거리예요. 이게 정말 영구 자본이냐? 이자율 위험은 없냐?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뭘 하느냐? 역사적으로 연평균 50% 넘게 오른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죠. 우선주 배당은 연 10% 정도 준다고 가정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연 10% 돈을 빌려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 50% 이상 자산에 투자한다. 그 차익을 먹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 전략인 셈이죠. 그들은 이걸 통해서 연 47% 정도의 비트코인 이득, 비트코인 게인스를 만든다고 주장해요. 비트코인 이득이요? 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4억 달러를 벌었고 연간 목표는 15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와, 150억 달러?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보유자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런 운영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실제 수익, earnings라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채노스는 이 운영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연 47% 수익이라니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하다면 엄청난 건데요. 근데 바로 그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리란 보장도 없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논쟁의 본질이에요. 가치 평가 패러다임의 충돌인 거죠. 네. 채노스는 전통적인 자산 가치 평가, 그러니까 NAV 기반으로 보면서 프리미엄은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죠. 스트래티지는 아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운영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회사다. 이 운영 능력이 우리 가치의 핵심이다 라면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들이미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또 우선주 발행 시장 상황 같은 엄청난 위험들이 따라 붙고요. 자, 오늘 저희는 짐 채노스의 전통적 가치 평가에 기반한 공매도 논리하고 스트래테지가 내세우는 좀 혁신적이면서도 위험해 보이는 금융 전략 주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네. 결국 스트래테지 주가에 붙은 그 프리미엄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비트코인 이득이라는 걸 진짜 기업 가치로 인정해줘야 하나?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논쟁은 사실 스트래테지 한 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핵심 전략으로 쓰는 기업들,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기존처럼 그냥 순자산 가치만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스트래테지가 주장하는 비트코인 운영 이득 같은 뭔가 새로운 지표가 필요한 걸까요? 정말 고민해 볼 문제죠.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만약 스트래테지가 이 비트코인 운영 회사 모델을 성공적으로 증명이 낸다면요. 이건 뭐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실패한다면 채노스의 예측처럼 정말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이 사례가 앞으로 비슷한 전략을 쓰는 다른 기업들을 볼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흥미진진한 금융의 진화 과정을 여러분은 또 어떻게 지켜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